반갑습니다. 썰렘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령 귀신이나 악마 같은 존재 말이죠.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갑자기 소름이 끼치거나 닭살이 돋을 때가 있죠. 그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귀신들이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스쳐 지나가며 생기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의 썰은 평범했던 한 가족에게 찾아온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시흥 어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 부부와 그들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 이들은 평소에도 워낙 조용하고 평범했던 가족들이라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비극이 일어난 2016년 8월 19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은 그날따라 유난히 시끄러운 집안 소리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애교로 출근 마중을 하던 부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거실로 나온 남편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는 그대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식칼, 아들과 딸은 야구 방망이와 망치를 든 채 강아지를 둘러싸고 있었죠. 당장이라도 강아지를 내려칠 것만 같은 모습에 놀란 남편은 소리치며 가족들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한 짓들이야? 그러나 그의 말에 돌아온 건 딸의 날카로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아빠 신경 끄고 회사 나가! 딸의 차가운 말에 등골이 서늘해진 남편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출근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모습을 뒤로한 채 회사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후 2시 남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들의 전화. 반가운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서둘러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강아지는 어떻게 됐니? 왜 그랬던 거야? 아침의 일을 물어보고 아들을 다그칠 심산이었지만 아들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아빠, 동생이 죽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똑바로 얘기해봐. 제가 동생을 죽였다고요. 악기를 죽이려고 한 건데 동생이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너무 다른 아들의 목소리에 그는 자신의 지인 A씨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A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집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의아함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가 목격한 것은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도망난 딸 김모양의 머리와 그 옆에서 오열하고 있는 아들 김모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아내 김모씨의 할머니는 무당이었고 그래서인지 아내 김씨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신병이 내려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시적으로 신병이 사라진 틈을 타 지금의 남편을 만나 무당이 되는 대신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던 그녀.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종교인들을 초대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배웠으며 그와 동시에 말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주변 사람들과는 소통을 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건 발생 5일 전 아들과 딸, 하물며 강아지까지도 굶기기 시작하는 그녀. 물조차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곧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정리를 해야 한다. 깨끗하게 갈 것이다. 라며 갑작스런 심경의 변화를 보이며 잠도 자지 않으며 아들과 딸에게 믿음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일 굶주림에 지친 강아지가 새벽부터 짖어대자 강아지에게 악귀가 깃들었다며 남편이 출근한 직후 강아지를 도망내 죽입니다. 그로부터 10분 후 갑자기 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을 덜덜 떨면서 스스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아내 김모씨는 급하게 딸을 말리려 했지만 오히려 딸의 손은 엄마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에 놀란 그녀는 강아지에게 있던 악기가 동생에게 옮겨갔다고 소리치며 아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동생을 화장실로 끌어내고는 강아지를 죽였던 망치로 이번에는 동생의 머리를 내려치게 됩니다. 바닥에 쓰러진 딸, 그 위에 올라탄 김씨는 칼로 수차례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보자는 싸늘하게 죽은 딸의 목을 잘라내기까지 이릅니다.
아내 김 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였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동생을 죽였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집에 있던 아들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되었으며 아내 김 씨는 당일 오후 6시 30분경 자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체포된 두 모자, 그들은 딸에게 악기가 씌워 죽인 거다라는 주장을 이어나갔고 아내 김 씨는 심신상실을 인정받아 무죄를, 그리고 아들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딸이 악기에 씌었다고 믿었던 걸까요? 악기에 씌어 사람을 죽였다는 사건은 또 있었는데요. 2017년 아버지를 때려 죽이게 한 50대 남성이 자수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몸에 귀신이 씌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80대 어머니를 발로 차 살해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그는 어머니에게 귀신이 깃들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죽은 거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 구로구에선 자신의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귀신이 깃들어 어머니를 때리라 명령해 원치 않게 살해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귀신이 깃들었다, 귀신을 쫓아내려 했다 라며 범행을 저지른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사건들은 대다수 정신감정의뢰 후 무죄 판결을 받거나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귀신에 씌어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감형을 위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더 흥미로운 썰을 준비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